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김재환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 8천 달러, 수출액 5,73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약 475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1968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69달러, 수출액 4억 5천만 달러, 무역적자 10억 달러에 비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들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에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3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67년대에 고도 성장기를 거치고 8, 90년대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최단 시간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교육 입국 열망과 애국심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으로 민주화도 함께 이루어낸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올해 3만 달러를 넘고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4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선진국 대회에 동참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 즉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극에 치달아 북한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동굴에 은폐되어 타격이 어렵고 서울 전체와 수도권을 사거리에 두고 있는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 공존, 북한의 개혁 개방, 남북 간 자유왕래와 소통, 그리고 상호 존중, 그리고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 최근 현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결심하고 한 말,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유언, 유서, 거짓말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오늘 아침 언론 경향신문 보셨죠? 네. 네? 성완종, 사정당한 사람이 사정, 이완구와 사정대상 1호. 이 내용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습니다. 소리가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글쎄 참, 글쎄요. 저도 참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분에 대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에 대한, 생각들은 아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이분께서 일단 메모에 또 녹음에 남겨놓고 가신 분들이 지금 나온 거는 8분 아닙니까?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8분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아무튼, 저는 이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섭섭한, 내용을 보니까 섭섭하고 마치 저와 제가 사정의 이 계획을 하고 수사를 하고 뭐 이런 지휘한 이런 것으로 굉장히 아주 섭섭한 마음이 녹음에 나와 있어요. 마치 제가 그걸 주도한 것처럼 저에 대해서 대단한 섭섭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확인이 됐고요. 사후적이지만.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대로 이제 사자의 말씀, 망인의 말씀인데, 대단히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떠한 경우도 어제 말씀 올린 대로, 이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답변한다면 그러한 사실은 없는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자가 죽을 때
비롯해서 너마저도 했습니다. 성완종, 고인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너마저도입니다. 너마저도. 예? 청와대와 이완구가 짬짬이해서 나 성완종이를 죽이려고 했다. 나 성완종이가 이완구 총리되는데 추천했고 총리 청문회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많은 프랭카드 붙이도록 해서 내가 이렇게 너 도와줬고 2013년도 선거 때 3천만 원 갖다 줬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지은 지 얼마나 많으냐. 그래 성공불 300억 융자 했다 치자. 내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별건 수사했지. 별건 수사. 별건 수사는 기획수사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한이 맺힌 이겁니다. 그래서 이완구 당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3번 외치면서 주고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한 얘기가 거짓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사자가 죽음을 돌아가신 분이 진실을 말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분께서 대단히 저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졌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이분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또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준 분을 제가 이분을 무슨 한 말로 해코지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또 도와주시고 또 돈도 갖다 주고 또 그렇게 배려가 있었다면 제가 굳이 이 고인을 해코지 할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께서 그렇게 이번 이 상황을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청와대하고 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협의한 바도 없고 더군다나 자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듣기로는 오래전부터 수사를 또 내사를 했던 것으로 듣고 있는 것인데 총리 취임한 지가 제가 2월 17일 날입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간 지가 3월 18일인데 전혀 저하고는 무관한 사건인데 본인이 아마 오해를 하셨던 것 같고 하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날 저한테 전화를 어제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그 프랭카드도 붙이고 돈도 주고 막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왜 저한테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매달렸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에? 3월 22일 날 하고 돌아가신 날짜하고 너무 길죠. 육성 요금에 3천만 원 직접 받았다고 하는데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총리한테 무슨 같은 동양이고 그런데 무슨 어안이 져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은 유언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허태열이한테 7억 줬다고 했지만 이완구 총리는 3천만 원밖에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그거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2013년 선거 때 가서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없고요. 자, 그러면 그런 사실 없다. 네. 그러면 왜 태안 부의장한테 15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4번인가 통화가 됐다고 그랬죠? 그게 상식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게 전화 걸 수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걸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의원님이 당사자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데 의원님이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로 접하면 당연히 그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봐도 네. 한 번 걸고 3번 정도까지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통화한 건 3번인가 4번 통화했는데 나머지는 그 통화가 안 된 이게 신호가 간 걸 통틀어서. 그래서 다른 전화로 다시 전화 걸었죠? 아닙니다. 같은 전화기를 거는 겁니까? 같은 전화입니다. 한 전화기를 15번을 네, 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전화기를 하나만 쓰고 있으니까요. 물론 다른 전화기가 제 집사람 전화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저는 전화기가 2대입니다. 2대예요? 예, 2대인데 분명히 얘기할게요.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전화기가 2대인데
제가 다른 전화기 할 이유도 없고 두 대를 교대로 걸을 거면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전화 하나는 있고 그거는 제 수행 비서나 제 총리실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기사와 쓰는 전화고 하나는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 전화기를 보면 아시죠? 그러니까 단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네. 그럼 한 번 물어보고 혹시 또 질문할 게 있으면 한 번 더 물으는 건 모르지만 3번, 4번 전화가는 단 한 푼도 안 받았고 받은 게 죄가 진 게 없는데 한 번 정도 물어볼 수는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지만 3번, 4번 물어보는 것은 뭐가 꿀리는 게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어제 제가 거기 3천만 원 받은 거 나왔냐고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아닙니다. 뭐 물어봤습니까? 그럼 뭐? 제가 물어본 내용이 뭐냐고요? 예, 왜 이완구리란 말이 무슨 소린가? 첫째요. 예. 두 번째, 그 이외에 다른 말씀은 없었는가? 세 번째, 애도하고 장례 잘 치는데 제가 못 내려가니 제 비서실장이나 다른 사람 보낼 테니 이해를 해달라. 왜냐하면 그 의장과는 대단히 가까운 첫 분이에요. 번째 전화고요. 두 번째 전화로 또 뭐 물어봤어요? 아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4번 합니까? 전화가. 그건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죠. 네. 그 의장님한테 여쭤보면 아시는데 어제 모 종편에서 그 의장님의 인터뷰를 땄어요. 잠깐 제가 들은 건데 어제 방영된 겁니다. 모 종편에. 그 의장님께서 이완구 총리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물어봐서 라고 하는 기절이 나옵니다. 어제 바로 MBN에 8시에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말이 어제 종편에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순수하다는 얘기를 어제 그분 입으로 나옵니다. 태안군 의장님 말씀이 육성으로 이완구 총리가 순수하게 얘기를 했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어제 나오니까 그분 풀 텍스트를 한번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인의 육성 진술이 나온 이상 총리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이 근거 없이 한 말씀을 듣고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퇴라는 문제를 입에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지금 없이 저는 막중한 자리에서 고인이 거짓말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대단히 사자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 상당히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고인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대검 수사 보고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일일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요청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보고 듣는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여기 총리가 있습니다. 총리가. 총리는 법무장관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총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 조직법상 국무총리가 각부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 총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예. 총리께서도 경찰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 10년 했습니다. 수사할 때 위에 상관들 데려다가 수사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진실이에요? 아니,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든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전현직 비서실장 등 권력 실세, 총리, 이런 분들이 다 관여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경우도 다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특정인들만 제가 구체적인 말씀드린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들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전체를 보면 이 자원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본인은 대단히 섭섭했던 게 그 녹취에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사자의 말씀이라도 대단히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 공존, 북한의 개혁 개방, 남북 간 자유왕래와 소통, 그리고 상호 존중, 그리고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 출근 현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결심하고 한 말,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유언, 유서, 거짓말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오늘 아침 언론 경향신문 보셨죠? 네. 네? 성완종 사정당한 사람이 사정, 이완구와 사정대상 1호. 이 내용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습니다. 소리가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글쎄 참, 글쎄요. 저는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교육 입국 열망과 애국심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으로 민주화도 함께 이루어낸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올해 3만 달러를 넘고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4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선진국 대회에 동참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 즉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크게 치달아 북한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동굴에 은폐되어 타격이 어렵고 서울 전체와 수도권을 사거리에 두고 있는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밖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가변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김재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 8천 달러, 수출액 5,73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약 475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1968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69달러, 수출액 4억 5천만 달러, 무역적자 10억 달러에 비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들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에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3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67년대에 고도 성장기를 거치고 8, 90년대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최단 시간에 이뤄. 저도 참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분에 대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에 대한 생각들은 아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이분께서 일단 메모에 또 녹음에 남겨놓고 가신 분들이 지금 나온 거는 8분 아닙니까?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8분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아무튼 저는 이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섭섭한 그 내용을 보니까 섭섭하고 마치 저와 제가 사정의 이 계획을 하고 수사를 하고 뭐 이런 지휘한 이런 것으로 굉장히 아주 섭섭한 마음이 녹음에 나와 있어요. 마치 제가 그걸 주도한 것처럼 저에 대해서 대단한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확인이 됐고요. 제 사후적이지만.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대로 이제 사자의 말씀인데, 망인의 말씀인데, 대단히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떠한 경우도 어제 말씀 올린 대로, 이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답변한다면 그러한 사실은 없는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저가 죽을 때 부르터서 너마저도 했습니다. 고인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너마저도입니다. 너마저도. 네? 청와대와 이완구가 짬짬이해서 나 성완종을 죽이려고 했다. 나 성완종이가 이완구 총리를 추천했고
총리 청문회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많은 프랜카드 붙이도록 해서 내가 이렇게 너 도와줬고 2013년도 선거 때 3천만 원 갖다 줬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지은 지 얼마나 많으냐. 그래 성공불 300억 융자 했다 치자. 내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별건 수사했지 별건